안녕하세요, 노너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은 굉장히 올드건이에요. 토이텍사의 P90입니다. 저도 정말 처음 보는 물건이고 이게 위탁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수첩을 보면서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출시는 가스건으로 출시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뒤에 호스가 달리고 가스로 격발이 되는데, 그거를 금형을 개수해서 전동 버전으로 출시를 한 겁니다. 출시 연도는 1990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배터리는 사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도트 있죠? 오픈 도트를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서 이 자체가 배터리 팩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하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뒤쪽에 잭을 꽂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잭을 꽂았을 때는 이 버튼을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배터리 사용 전원을 오프시키고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게 생소합니다. 그래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팩은 니카드 배터리를 쓰고요. 요즘 니카드 잘 안 쓰죠? 요즘은 폴리머랑 수소를 쓰는데 니카드 배터리 팩을 기본으로 동봉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단 것 같아요. 출력은 좋잖아요. 옛날 기술이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아무튼 넘어가고, 장탄수는 총 500발이고요. 무게는 한번 재볼게요. 2.5kg 나오고 있습니다. 무게 꽤 나가죠? 내부의 기어박스는 순정이 아니고요. 원래 순정 기어박스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옵션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듣기에도 굉장히 생소한 회사죠. 모스키토사의 일본어로 써있어서 저는 잘 못 읽는데 알려주시기를 그레이드업 파츠라고 써있어요. 따로 장착을 해주셨고, 헤드 커스텀이라고 또 보이죠? 원래 고정 호법으로 되어 있던 물건인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획기적인 물건이었다고 해요. 호법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던 시대가 아니었지만 호법이 달려서 나왔고,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파츠를 통해서 조절식 호법 기구를 장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파츠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착을 하려면 가공을 해야 돼요. 가공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일일이 그려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몇 미리 밀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감성 참 좋아요. 다 생소하고 너무 재밌네요. 지금 소음기 보이죠? 이 소음기도 이 한 세트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게 앞쪽으로 밀면은 풀어야 되나? 앞쪽에 밀어서 소음 효과를 주고, 뒤로 밀어서 소리를 좀 더 키워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소리를 조절한다는 건데, 그때 당시 일본 90년대 딱 90년대 초죠. 딱 90년이니까 그때 버블 경제가 막 끝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뭔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만들면 막 팔리니까 이런 것도 만들면 팔리겠지. 굉장히 웃기고 재밌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확성을 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는지 정말 상상 초월인 것 같아요. 좋은 구경이 될 것 같습니다. 소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형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앞쪽에 보면은 슬링고리가 있어요. 저도 이거 P90의 앞쪽에 이런 슬링고리가 있는 건 처음 봤는데 이것도 옵션인가봐요. 지금 매뉴얼을 보니까 옵션 많네요. P90에 이런 게 없었죠? 원래는 없는 걸 감안하시면 돼요. 외형 자체 프로포션은 좋네요. 자, 이렇게 셀렉터가 있고요. 세이프, 단발, 그리고 오토입니다. 마킹이 지금 음각으로 되어 있는데 도색이 안 되는 건 약간 아쉽긴 하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나사가 보여요. 이 나사를 돌려서 방아쇠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매뉴얼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전 일본어라서 못 읽어서 대충 느낌으로 알겠죠. 이렇게 보면은 나사를 돌려서 조절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장전 손잡이는 더미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약간 금속 질감이 나는데 이건 도색을 위탁을 주신 분께서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위에 도트가 있고요. 도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팩이고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밑에 보면은 단자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동일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낄 때는 간단하게 끼면 되고요. 고정 후크가 뒤쪽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드에 보면은 P90의 상징인 가늠자가 있는데 아이언 사이트죠? 앞에 가늠쇠는 있어요. 근데 뒤에 가늠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드에 있는
아이언 사이트가 없다 그러면은 조절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도트죠? 근데 도트가 아니라 아이언 사이트로 만들어놨네요. 자, 이거를 보고 조준하게 됩니다. 따로 0점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피구공의 상징이죠. 상부의 탄창입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레버를 뒤로 밀고 이렇게 위로 빼주면 됩니다. 자, 탄창을 보면은 비비탄을 넣을 때 밀 때 있죠? 밀 때를 이렇게 밀고 이게 레버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밀어서 비비탄을 채워 넣은 다음에 중력식 급탄이기 때문에 닫아버리면은 급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꼽아 넣은 상태에서 위에 이 레버를 돌려서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덮개를 열게 됩니다. 발상도 참 특이해요. 저도 이런 발상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위쪽에 보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죠? 챔버 부분에서 스크류 방식으로 비비탄을 급탄을 해주는 방식인데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스크류가 회전을 하면서 이 돌기를 건드게 됩니다. 중력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비비탄이 낑기는 거를 건드려가지고 흔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획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아카데미 스카 전동건을 위에 이렇게 도트 급탄을 했던 걸 리뷰를 했었는데 급탄이 안 돼서 막 흔들었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비비탄이 스크류로 앞쪽으로 밀게 됩니다. 급탄 구조가 여기까지 있어가지고 배럴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첫 급탄, 처음 탄을 넣을 때 이 챔버가 이렇게 길죠? 한동안은 격발했을 때 공탄이 나갑니다. 그런데 좀 채워져야지 격발이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약간 무게가 쏠려요. 메카박스, 일본식으로는 메카박스고 해외 뭐 서양은 기어박스라고요. 기어박스가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슬링거리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그냥 모양만 있고 구멍이 막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따로 뚫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살짝 보면은 모터가 비쳐 보일 겁니다. 모터는 일반 마루이에서 쓰는 그 모터가 아니라 RCS는 그 캔 모터 있죠? 센 거. 그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덕에 모터 힘이 꽤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어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이 일본식 발음으로 매그넘? 아무튼 매그넘 스프링이라는 스프링이 지금 옵션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외형을 갖췄습니다. 보면은 일반적인 스프링이랑 좀 다른 걸 느끼시겠나요? 지금 각이 져 있죠? 같은 부피, 같은 와이어 굵기 대비 좀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뭐 국내 규정에 맞춰서 스프링을 재단해서 넣어놨지만 이런 옵션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실험적인 시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가스건이 나오고 그 뒤에 전동건이 나왔다고 했는데 가스건의 금형을 수정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밑에 보면은 가스 호스가 나왔던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자, 그 당시에는 뭐 가스 호스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배터리 잭이 이렇게 선이 나오는 게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건 뭐 그 당시 기준이니까요. 뭐 아무튼 자,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위에 스크류가 움직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자, 지금 대략적인 거의 웬만한 정보들은 다 말한 것 같고요. 이 물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 보면 그때 그 시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돈이 넘쳐났고 여러가지 시도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시대의 모습을 반영한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설명이 길게 했는데 밖에 나가서 사격을 해보면서 그냥 느껴보도록 하죠. 자,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탄을 채워놓고 집탄은 단발이랑 연발을 쏴봐서 확인해 볼 거예요. 거리는 8m고요. 한번 사격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열어주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단발 집탄입니다. 많이 벌어졌죠? 아직 그 호법에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의 물건이라서 그런지
약간은 호보 성능에 부족함이 보이네요. 자, 이번엔 연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연발 시타입니다. 단발이랑 비슷하게 탐 퍼지는 비슷하고 모일 때는 조금씩 모여주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애초에 좀 퍼지는 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호흡 성능은 아니네요. 연발을 해봤으니까 자, 아까 실내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음기 효과도 한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해보면서 데시벨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발로 두고요. 먼저 소음 효과를 줄인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소리를 증폭시켜준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소음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자,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소리의 파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소음 효과를 했을 때는 좀 둔탁한 소리가 나고 다시 소음 효과를 줄이고 확장시켰을 때는 탁탁 소리가 나요. 이게 참 재밌는 물건이네요. 진짜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랑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좀 더 사용해보면서 성능을 느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자,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 것 같고요. 장탄수도 많아서 진짜 경쾌하게 쌌던 것 같네요.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의 시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나왔기에 그 다음에 다른 전동건들이 출시했을 때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였겠죠. 역사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신 구독자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노마트였습니다.